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갑툭튀예요. 우리 지역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갑자기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물만 빼먹다가 다시 또 단물 빼먹으러 온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분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금 교감을 나누고 있다. 고인돌, 불로온돌이 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어딨냐. 대선 후폭풍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또 많이 거론되고 있던데. 관료 출신끼리 서로 붙는 것 같아요. 정말 최악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나. 아, 이건 무리수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잘 나갈 때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거리 걷다 보면 향긋한 냄새 같은 거 좀 나지 않으세요? 그런가요? 많이 잘 안 걸으시면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산수유? 매화. 이제 도로에 있는 가로수 매화 나무들의 꽃이 막 피기 있는데 은은한 향기가. 김 아나운서는 삶의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것 아니 주로 좀 많이 같은데. 걸으려고 그러는데. 산수유가 제일 나무가 먼저 제일 먼저 피는 예, 향이 봄의 전령인데. 좋아요. 산수유, 매화 좋은데 오늘 왜 이 얘기 드렸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향긋한 산수유 또 매화 꽃향기 맡으면서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함께 시청해 보시라고 얘기 드려봤는데요. 6월 이제 지방선거 이제 치열한 경쟁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관전 포인트도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말입니다. 야, 향긋한 매화 꽃내음과 산수유 꽃내음 함께 맡으면서 우리가 봐야 할 관전 포인트. 저희가 원래 방송하기 전에요. 이렇게 단체로 하는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네. 거기 이번에 홍 대표님께서 막 엄청나게 막 소스를 뿌려주셔가지고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금 언론생활 30년 내공이 그냥 막 보여. 아니, 저기 소스를 우리 그 담당 PD가 안 준다고 강압적으로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제가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말고 런닝머신에 타고 있다 내려와서 그냥 잠깐 그냥 두서없이. 근데 그 쭉 풀어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30년 지방 언론 하신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있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오늘 많은 관전 포인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언론에 했던 사람이 지방 선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꼽아본 그 키워드는 갑툭튀예요. 갑툭튀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갑툭튀거든요. 근데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여론이 그렇다는 거니까 갑툭튀 어떤 인물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먼저 변호사님. 뭐 도지사 후보에 갑자기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있죠. 본인도 출마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는데 이해운 전 의원이죠. 이분은 원래 서초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우리 지역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갑자기 출마를 선언했을까라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천에 연고가 있는 걸로. 부친의 지금. 고향이 뭐 거기시라는 것 같고. 본인하고는 관계없이. 본인도 유년 시절에는 잠깐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역 연고도 거의 없고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별로 관심사도 표명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특히 이제 경쟁 후보인 박경국 후보 같은 경우 도지사라는 자리가 퇴출된 정치인의 종착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해운 전 의원을 빗대서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러나 경력을 보면은 경제통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만약에 지역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지역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진 않을까요? 글쎄 뭐 3% 경제 충북에서 뭐 언제적 3%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경제를 앞세워서 어떤 그 나오는 후보들이 과연 우리 충북 3% 경제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까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뭐 저기 하지 않고 하여튼 뭐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에 이해운 의원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이 있었죠. 서초갑이라고 하면 진짜 국힘의 노른자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구에서 3선을만 했기 때문에 단물만 빼먹다가 다시 또 단물 빼먹으러 온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분들 사실 많기는 해요. 조롱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통이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긴 한데 여하튼 지금 갑툭튀 인물로는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분이고요. 또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윤곽근 전 상당구 도당위원장이죠. 국회의원 쪽으로 당협위원장님 전에도 도당위원장 하셨는데 예. 이분이 지난 재선거죠. 상당구 재선거에서 정우택 후보한테 근소한 차이로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구 지역구도 뺏겼고 국회의원 자리도 뺏겼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혹시 2년 뒤에 재도전하는 건 기정사실화됐는데 혹시 예. 시장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도지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정우택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서 좀 어렵게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그렇죠. 결국은 선택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 갑툭튀 쪽으로 분류가 되셨네요. 본인이 이제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정치적 체급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힘이 있는 가장 강력한 의원, 정치인이 정우택 의원이잖아요. 정우택 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했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지금 그 도지사 후보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정우택 의원만큼의 힘, 강력함은 없거든요. 예. 그럼 본인이 나가도 이건 해볼 만한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해볼만 하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실제로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여하튼 지금 여론의 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참 저기 있잖아요. 김영환 전 최근에 굉장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과기부 과기부 장관하고 경기도 안산 쪽에서 4번인가 국회의원 당선되신 그렇죠. 그분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다가 경기도지사. 예. 물론 뭐 이제 괴산이 고향이고 이제 청주에서 고등학교 나오시고 예. 그분도 지금 이제 여기서 사실 뭐 이렇게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가서 뭐 하신 거는 없고. 전에도 이름은 가끔 나왔었어요. 그렇죠. 중부 3군인가? 예, 거기 뭐 그렇죠. 국회의원 후보로도 가끔 나왔었어요. 그분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금 교감을 나누고 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최근에 좀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이죠. 우리 4명 국힘에 이제 우리 지역에 4분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이 네. 그 김영환 전 의원이죠. 전 장관한테 충북지사 출마를 종용했다. 찾아가서? 그렇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나왔고 출마해달라? 본인도 경기지사에 출마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한번 고민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죠. 그야말로 가장 최근에 갑툭튀 인물. 만약에 여기 이제 이 3분의 저기 충북 지역 의원님들께서 정우택 의원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까지 했거든요. 예. 만약에 정우택 의원까지 여기에 합류된다고 그러면 충북 지역에 있는 국힘의 모든 의원들이 김영환 전 장관을 추천하는 것이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정우택 의원은 제가 보기엔 좀 이해운 쪽을 좀 본인 선거운동 그러니까는 이해운 의원이 좀 그걸 배경으로 해서 여기로 한번 나오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그런 역학 관계가 있군요. 그러니까 2차 조사 다 따져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외딴 섬처럼 계신 분이 그 박경국 예? 그 후보인데 그분은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어떤 후보들 중에서는 갑툭튀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 여기 지역에서 도에 이제 부지사도 하고 했으니까 예. 그분으로 봐서는 뭐 그 고인돌 굴러온돌이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이혜훈이나 박경국 뭐 이런 분들 말씀하셨으니까는 이게 이제 국힘 같은 경우 예. 윤석열 당선인의 이 확고한 주류가 이제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캠프, 윤석열 본인이나 윤석열 캠프의 복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도지사나 시장 후보들이 자기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 기여를 했다. 친분 관계가 크다. 캠프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예. 윤석열 캠프에 가장 먼저 합류하거나 가장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김영환 전 장관이에요. 이분이 그래요? 고문인가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윤석열 캠프에 참여해서 고문으로 있었고 지역에 그래도 지역의 정치판 돌아가는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벌써 3명의 국회의원이 김영환 전 장관을 추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군요. 지사 공천은 아무래도 중앙당에서 많이 개입을 하죠. 예. 기초나 이제 광역 뭐 기초위원 쪽은 이제 우리 저 시도당 이제 그 공심이라든지 공천관리위원 뭐 이런 예. 쪽에서 좀 많이 관여. 이제 지사는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이 강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김영환 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과기부 장관 출신, 괴산 출신 그분이 일로 이제 돈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큰 어떤 지금 지각 변동이죠. 예.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단체장은 당연히 중앙의 권력 핵심에서 정하는 거고 청주급만 돼도 청주같이 이런 대도시급만 돼도 그것도 당연히 그렇죠. 중앙의 권력 핵심부에서 정하는데 이게 뭐 윤석열 측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요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예. 확고한 주류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번 또 대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하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어딨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야, 지금 이런 전망들이 실제로 뚜껑을 딱 열었는데 현실화된다. 굉장히 놀라울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저기 아래쪽 남부 3군에서 얘기가 나돌던 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이분 얘기도 또 갑자기 이번에 나오던데요.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게 된 건데 노영민 딱 점프했어요. 전 비서실장이 거의 뭐 되는 거 아니냐 후보로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갑자기 곽상원 변호사가 본인이 이제 도지사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분이 그냥 자기가 독단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 당협위원장 사퇴 시한 맞춰가지고 예. 나와서 지금 뭐 방송 나갈 때 되면 이제 예비 후보 검증이 끝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보니까 민주당도 좀 개파 좀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노영민 의원은 이제 아무래도 이낙연계 친문 성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친명계 예. 이제 이재명 네. 지금 후보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무혈 입상은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한번 이쪽에서 대항마로 나가봐라. 뭐 여러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고 또 이제 흥행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무혈 입성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좀 흥행몰이도 할 수 있고. 박문희 도의장이 당원한테 얘기도 없이 나와서 굉장히 불쾌하다 그랬잖아요. 발끈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얘기는 아마 중앙당에서 보종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문희 도의장 같은 경우 이분이 출마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했지만은 네. 그렇게 비난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이름값에 눌려서 아무도 도전 못하는데 그렇죠. 이분은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졌고 또한 세대 교체나 인물 교체라는 면을 봐서는 곽상원 변호사 같이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국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조만간에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고부동한 주류가 형성이 되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친 이재명 세력 여기 이제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곽상원 변호사가 혹시나 지금 뭐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친이 세력, 친 이재명 세력에 등을 업고서는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갑툭튀가 있는데 예. 그 반대가 뭐죠? 갑자기 갑툭사. 사라져. 갑툭사. 갑툭사라고 그러나요? 저 박세복 영동 군수가. 그분은 삼선을 이제 불출마로 선언했잖아요. 네. 그거 안 보면은 한다고 하시죠. 이렇게 또 그 갑툭튀 얘기를 하지만은 또 용기 전혀 있는 예상 없이 또 갑툭사 우리 지역에도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누구요?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 이전에 본인이 도지사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됐는데 네. 오히려 김영환 전 장관을 추천을 해주면서 본인은 아예 출마 의사를 접은 것 같고 도지사에 그다음에 요즘 소식이 안 들리는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 도지사 출마를 안 하시는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름이 요새는 지역 신문에도 이름이 이제 등장 안 하는 거고 안 보여요. 이종배 그분도 의원은 갑툭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종배 의원은 김영환 그분을 추천한 걸 보니까 본인은 뭐 그렇죠. 안 하신다는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이 현역이 나오면 또 뭐 저 마이너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170석 민주당에 비해서 이제 의석수가 워낙에 열세니까 당 방침도 나가지 마라 현역들은.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나오죠. 여유가 있으니까 의석에. 그리고 페널티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대비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전 포인트를 조금
바꿔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의 한 수인가 무리수인가 누굴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뭐 오재세 전 의원 같은 경우 당연히 도지사에 도전할 거다. 이전에 한번 민주당 소속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도 도전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뭐 그 예상 그대로 뭐 도지사 국힘 후보로다가 이번에는 국힘 후보로다가 도지사에 도전을 의사를 밝혔어요.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 좀 무리수라고 보죠. 무리수다. 왜냐하면은 참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이 생각하는 게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보는데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념적인 대립이 강한 선거고 네. 특히나마 어떤 그 선명성 그리고 그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그 변절되지 않는 모습들을 굉장히 지금은 그 중요시 여기는 판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오재세 의원이 뭐 다선 의원이고 중진이라 하지만은 예전 같으면야 뭐 그 오케이 뭐 들어오셔야 해서 철새 정치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팔색조 정치 뭐 네. 이인재 옛날에 그 의원 많이 팔색조다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게 통용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지금은 사실 좀 철진한 어떤 그런 행보죠. 그런데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여러 번 국민의 도민의 선택을 받은 나를 국힘 지지자가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 엄청난 친분 관계나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 다른 당에서 오신 분한테 그 당원들, 국힘의 당원들이 그만큼 마음을 열어줄까? 너무 험난한 길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는 길이 그렇게 뭐 잘 나갈 때 온 게 아니잖아요. 최현호 당협위원장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뭐 결과상 이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에 여론조사했더니 시장 후보로서 국힘 후보로서는 1위를 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인가?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인가 여기는?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국회의원 쪽으로 줄기차게 노력을 해오시다가 청주시장 쪽으로 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재주는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재주 공천을 좋죠. 그때마다 다 받으셨잖아요. 예, 공천을. 예. 본인은 뭐 이제 그 보수당 쪽으로는 몇 번 안 받았다. 그 전에 무소속도 있었고 그렇죠. 뭐 자민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회전문이죠. 이제 여기 출마해서 안 되면 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또 일루도 나오고 예. 여기도 나와보고 지금 저기 충주에도 또 그런 분이 계시고 장족도 충주예요? 바꿔서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예. 참 우리 도민들의 민도가 굉장히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까요? 좀 냉정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는 좀 그런 좀 기본적인 좀 루트는 가야지 되지 않나. 지난 방송에 예. 여기 출연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는 그 분장실에서 잠깐 사적인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 본인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초지일간 국회의원에 도전하다가 이렇게 턴을 하면 혹시 이미지 버릴 수도 예.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걸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그럼 왜 출마하시는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본인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본인도 이제 64세인가 그러시거든요. 58년생인가 그러신데 나이도 있고 또 하나는 정세가 너무 급변하니까 본인도 당협위원장 자리를 해임됐다가 다시 또 임명받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게 상황이 어떻게 2년 뒤까지 기다리기에는 다시 저때 상황이 엄청나게 다시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대선 후폭풍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또 많이 거론되고 있던데 되게 왜 그전에 저희도 많이 거론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 전까지 이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사실은 국민의 통합 기간 혹은 당선자 측의 당의 어떤 지지율 상승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지내 왔는데 이번엔 다른 것 같아요. 갑툭튀 인사보다는 갑툭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갑툭튀 문제. 뭐 그냥 조만간에 이제 취임식이 있고 예. 또 뭐 아까 얘기 김한학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압도적으로 국힘이 월등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이 됐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나 여론 평판을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집무실 이전 문제. 그러니까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국민 사이에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갑툭튀 문제들로 인해서 국힘이 월등히 유리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치가 생물이니까 지금 뭐 지지율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뭐 떨어지네 마네 그러지만은
지금 벌써 이제 6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달도 이제 안 남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많아요. 아, 생길 거다. 그러니까 여러 그렇긴 가지 하죠. 변수들이 있고. 이준석 당대표가 장애인 단체랑 좀 서로 비난을 주고받은 싸웠잖아요. 그럴 때 당내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 왜 그러냐. 네. 너무 왜 장애인 단체, 운동단체랑 왜 싸우냐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싸워서 문제되는 것보다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다가 더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이럴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지금 지역에서 국힘 후보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지방선거에 도전한 국힘 후보들은 예. 그런 말을 해요. 당선자가 왜 자꾸 문제를 만드냐. 아. 가만히만 있으면 올라가는데 라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뭐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고 뭐 네. 어떤 식으로든지 내 얼마나 답답하면. 내리 깎으려면 내리 깎여지는 지금 그 어떤 그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치 국면이에요 지금도. 대선의 그 불씨가 아직도 남았다. 꺼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 불씨가 과연 이제 이번 그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 그게 확산이 될 것이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 하는 게 또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여론에 나와 있는 관전 포인트를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두 패널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분석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는 입니다. 이 앞에 내 마음대로 분석을 붙였기 때문에 두 분 마음대로 분석을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신진 세력 바람이거든요. 홍 대표님께서 툭 던져주셨던 주제 같던데. 저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금 그 의회부터 91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95년부터 이제 동시지방선거가 1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 예. 과연 우리가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냐. 거의 지금 보면 중앙정치에 예속된 풀뿌리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네, 풀뿌리가 아니라 부평초 같은 그런 그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좀 그 특히나마 그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우리 그 뭐 젊은층 포함해서 신진 그 정치에 나오려는 그런 어떤 그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등용을 해야 돼요. 그래 예,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지방 행정에 대해서 좀 감을 익히고 거기서 뭐 광역으로 가고 또 뭐 단체장으로 가고 이런 그런 장이 이번에 좀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이번에는 이제 그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면은 민주당도 그러고 국힘도 그러고 뭐 정의당도 그러면 신진 정치 신인들을 지방의회에 많이 좀 대거 좀 등용을 시켜야죠. 예. 저는 뭐 신진 세력 이번에 뭐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젊은 세대 새로 도전하는 젊은 세대들이 스펙이나 경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기성 정치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선전하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데 다만 딱 한 부류 예. 관료 출신들. 아. 관료 출신들은 지금 단체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의원보다 지방의원보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전 지역이 단체장들이 다 예전에 그만둔 현직 단체장, 아하. 요번에 그만둔 새 관료 출신. 예. 뭐 관료 출신끼리 서로 붙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최악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나. 오. 어느 지역을 다 봐도 관료 출신끼리 좀 붙어요. 오히려 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다. 단체장들은 사실 일단은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거대 양당 체제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구 봐야지 실험 삼아서 할수 없다. 세대별 뭐 다음 이런 건 뭐 없다? 아. 지역별 안배 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선거는. 그러니까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되고 예. 특히나마 충북에서는 뭐 지금 그 여소야대 지금 국회 상황이니까는 단체장 특히 광역 단체장은 무조건 이건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조금 촛불을 조금 본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리에도 초청돼 왔던 여러 인사 가운데 그 젊은 층이 덜어 좀 이번에는 좀 눈에 보였었잖아요. 과연 그분들의 선전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좀 봐야 될 문제네요. 그리고 지방의회는 왜 젊은층 특히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가능하냐면은 예. 거의 저기예요. 그 1번, 2번. 그러니까는 일곱 번을 우리가 기표용지를 받잖아요. 투표용지를. 예. 7장을 받는 거예요. 무려. 지방선거 때. 네, 지방선거 때.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저기 도백 뭐 저 단체장은 알겠죠. 네, 도지사, 시장, 뭐 교육감까지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만. 교육감까지. 그럼 나머지는 거의 저기예요. 그냥
그 강남 따라 가는 거예요. 같이. 친구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단체장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뭐 어떤 신진 세력이거나 청년이거나 여성 할당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니까 한 그렇죠, 명을 그렇죠. 선출하는데 누구를 할당해 줄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들,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청년들이나 여성 몫으로 좀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정책이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정책이 기본 정책이 확 다르거든요. 예. 우리가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나 지방의회나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공선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아, 예. 예. 네. 그 50%를 여성에 때 활동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구나 네. 아까 단체장은 빼고라도 네네네.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여성 할당이 없어요. 다만 이번에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차이점이 양당이 차이가 있는데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성 청년한테 최대 25점 가산점을 부여해서 아하. 최소 30% 지방의원들을 여성 청년들을 공천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국힘은 아예 안 한다. 양극강식 싸워라라고 해서 여성 할당제나 청년 할당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극명하게 이번에 선거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은 그렇죠. 그렇군요. 예. 지금 하나의 이벤트성이라고 그러나 지금 그 뭐 자격 시험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보니까 기초 뭐 광역 단체장은 아니고 그건 이제 기초의원 비례대표 쪽으로 예. 비례대표 쪽으로 그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순에 따라가 상대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비례대표 순번 매기는데 반영하겠다. 뭐 그런 거니까는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봐라 다. 옛날처럼 뭐 공천 헌금 뭐 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보고 그 실력으로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은 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이준석 당대표 때 대단히 호의적인 말.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어떤 부분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은 워딩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 지역에 와서 단체장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다가 갑자기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분들한테는 뭐 모든 자리가 나를 위한 것처럼 나를 위한 자리처럼 보일 것이지만 그 의미는 거꾸로 보면 나의 자리, 나한테 맞는 자리는 이제 남아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너무 이렇게 여러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 아니면 자주떡이 아닌 걸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은 자기 절제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침으로 딱 어디를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그럴 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특별히 지명해서 한 거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누군가는 느낄 것 같은 생각도 좀. 그러니까 유권자 1,000명인데서 한 3명 나오면 인구가 한 3,000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나를 지지해. 다 대표처럼 보이니까. 예, 대표님도 예. 저는 이제 조금 시대가 좀 바뀌었으면 우리 8회 지방선거 때는 이제 아무래도 단체장은 좀 벽이 높다고 치면은 우리 그 젊은 층이라든지 뭐 이제 그 여성도 마찬가지고 좀 지방의회 쪽으로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뭐 제도적 장치는 돼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그건 누가 결정을 해주냐면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죠. 유권자들이 이걸 이끌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HCN 그 한판 시청자분들도 그러고 정치 신인들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많은 좀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